GPE, Dop Gang on the production. Oh Lord. Can you feel it in the air, G? See, I be on it, but I'm trying to keep it fair, G. Preparation is the key, and I'm prepared, G. If you don't know about me now, you're unaware, G. Pull up, I think it's time to go in with a little bit of juice. I grind with my friends like I made that coupe and I made that smooth. Got me really feeling it's time for this win. A-okay, when I'm making my way in the spot, these people don't really even want none. I'ma get it anyway, sucker, move out my way. They be like, Tony, yo, you be on something. Drop top with a wrist like this. I be on the air at night trying to get Drop top with a wrist. 안녕하세요, 서오토관입니다. 오늘은 BMW 330e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포항에 살고 있고요. 40살 남자 김성목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한 경력이 있고요. 직업은 바리스타입니다. 챔피언.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BMW 3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럭셔리 모델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차량 구매하시고 주행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9월에 출고해서 한 달밖에 주행 안 했고요. 주행 거리는 지금 1500 정도. 330e가 사실 별로 안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이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정보를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정보가 부족해서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저도 데이터가 아직 덜 쌓였는데도 그래도 빨리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출연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차량 대표적인 장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생각하시면 연비를 좀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포커스가 컴팩트하고 펀 드라이빙을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차가 탔을 때 처음에 연비보다는 스포츠성, 오히려 스포츠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놀랬던 차거든요. 스포츠성이 아무래도 BMW 하면 대표적인 장점이잖아요. 네, 요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요거 잠깐만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라고 전기 모드를 같이 좀 합선 출력을 한꺼번에 좀 끌어내는 모드인데 제로백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오. 요 정도 전기 모드를 좀 도와줘서 그런지 일반 차량보다 오히려 처음에 스타트 반응이 너무 빠른 느낌? 엔진 출력을 바로 뽑아주니까 제로 100보다 제로 50이 엄청 빠를 것 같은 느낌? 머리가 뒤로 막 제쳐지는 이런 스포츠성. 방금 장난 아니었어요. 일반 가솔린 모델의 그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왜 이런 스포츠성이 역시 BMW구나. BMW가 만든 하이브리드 모델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비 빼놓을 수 없겠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전기 충전을 하게 되면 40km 정도는 전기 모드로만 할 수 있는데 잘 활용만 하신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주행하면서 평균 연비가 36km 나왔어요. 말도 안 돼요. 한 달에 주유비를 5만원 썼거든요. 유지비도 저렴한데 스포츠성도 있고. 지금 전기 모드로 한번 달려볼게요. 엔진 소음 같은 것도 이제 일절 없고 정숙성, 부드럽게 주행하고 약간 과장해서 정말 미끄러져서 나가는 느낌? 전혀 뭐 이질감은 하나도 없는. 그러네요. 네, 진짜 전기차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럭셔리 모델은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서 오히려 엠팩보다는 소음 부분에서 좀 유리하고요. 모드별로 확실한 차이. 보통 이제 같은 내연기관으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변경을 해도 많이 차이는 안 나잖아요. 같은 내연기관에서 뭐 차이를 내봤자 악셀레이터 반응 그 정도밖에 이제 느낌을 못 내는데 이거는 정말 다른 차. 엔진차를 탔다가 전기차를 탔다가 차를 막 바꿔 타는 느낌? 이중인격. 네, 그래서 와이프나 애기가 타고 있을 때 아무래도 정숙하게 그냥 와이프가 굉장히 만족하는 차거든요. 뒷자리에 타고 있으면 조용하다. 뒷자리 얘기는 어떠신가요, 와이프분께서? 공간적인 부분도 제가 이제 전 모델을 타고 있었는 게 F30, 320i 엠팩을 타고 있었는데 그 모델에 비해서 지금은 뭐 거의 뭐 집처럼 편하다고. 아무래도 이제 엠팩과 럭셔리 모델의 차이도 좀 있겠지만 너무 심하게 나고 전에 모델은 너무 이제 스포츠성은 좋은데 탕탕탕 튀는 느낌이 너무 심했거든요. 가벼워서 차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 배터리가 200kg 정도 무게가 들어 있다 보니까
보니까 오히려 고속주행에서 밑으로 가라앉는 느낌?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코너링에서 그만큼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일상적인 주행에서 저희가 코너링을 느낄 일보다는 직선 그렇죠. 주행을 느낄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 포항으로 예를 들자면 3시간 주행하면서 코너링을 느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나머지 2시간 50분은 사실 직진인데 네. 그 코너링을 위해서 굳이 이걸 선택 안 할 이유가 있나? 그거는 별로 단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고속에서 안정성이 있어서 저는 훨씬 더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의외의 하차감? 이 차가 하차감이 있을 거라고는 1도 기대가 안 했는데 아무래도 BMW에서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 소리가 밖에서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는, 색상도 약간 좀 튀는 색상이다 보니까 그런 게 한몫한 것 같은데 기분 좋더라고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한 번씩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하긴 BMW에서 전기하면 굉장히 생소한데 BMW 차가 지나가는데 전기 소리가 난다. 쳐다볼만 하거든요. 3 시리즈 오너들은 특히나 괜히 뒤에 와서 한번 레터링을 보고 가는. 자, 그러면은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운드 시스템, BMW 사운드 하면 사실 안 좋기로 악명 높잖아요. 유명하죠. 네. 저도 BMW 세대나 탔지만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기대도 안 하거든요. 또 특히나 애기가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동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운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번 차는 좀 펑카로서 사운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니까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어서 하만카돈 업그레이드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하만카돈 꼭 넣으시기를 추천하시는 거죠? 꼭 넣으시기를. 60만 원밖에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도 순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러면 차량 옵션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BMW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려하시는 게 M팩이냐 럭셔리나 정말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드레스업이 되는 M팩이냐, 그쵸. 좀 저렴하게 럭셔리냐. 저 같은 경우는 좀 승차감을 위주로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M팩은 서스펜션이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승차감에서 많이 손해를 보는 게 있어서 저는 승차감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럭셔리 라인을 선택을 했고요. 오히려 330e 같은 모델은 럭셔리를 하시면 이중 접합유리, M팩은 이중 접합유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럭셔리 모델은 전동 트렁크가 있어요. 좀 럭셔리하게 다다라는 뜻인지. 근데 M팩은 없나요? M팩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가 좀 그게 컸거든요. 짐을 싣고 할 때 트렁크 갖고 하는 게 좀 힘들다. 아무래도 여자가 세게 닫아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와이프는 럭셔리 모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요. 레이저 라이트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가 있나? 제가 봤을 땐 파란색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으로 좀 효과, 실제적으로 하이빔을 켜고 다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별로 구매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노 패키지를 넣으면 대기 기간이 엄청 길다고 들었어요. 이런 말들이 많아서 저는 과감하게 그냥 차를 빨리 받는 럭셔리 모델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장점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전기 소모량이 엄청 빠르다라는 거. 한마디로 연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오히려 이 차 연비가 엄청 좋다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전기 소모량이 워낙 빨라버리면 연비가 정말 떨어지거든요. 전기가 있고의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큰 차이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좀 길어서 전기를 빨리 쓰는 사람들이나 전기 소모량이 떨어진 사람들은 연비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리뷰에서 35km 간다고 하는데 나는 왜 18km밖에 못 가? 이런 개인차가 극심하게 날 수 있는 차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환경에 정말 맞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전기가 있고 없고 이 차이 충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없느냐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건 완속 충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4시간 충전 시간은 무조건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전기 충전 시설이 없는 곳이라면 이 차는 정말 과감하게 배제하시는 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퍼스트카다, 이 차밖에 없는데 패밀리카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트렁크 용량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반 3시리즈랑 공간을 비교했을 때 더 작다고 많이 볼 수 있죠. 작더라고요. 배터리가 뒤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좀 손해를 보고 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는 좀 적당하지 않다. 이게 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정말 접근 방식이 다른데 다른 분들은 연비, 정숙성, 뭐 패밀리카, 근데 저는 완전 펑카 용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차가 완벽한 차라는 거죠. 자기 환경에 맞는 거 정말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차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승 꼭 해보셔라.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 걸 좀 눈여겨봐야 될 차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타시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셨나요?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오는 말이 리콜? 얘기가 설설 나오더라고요. 배터리 문제 때문에. 배터리가 아무래도 좀 시스템적으로 아직은 완성 단계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저는 아무 문제 없이 타고 있는데 리콜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리콜을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6,260이었나? 하만카돈 사운드 업그레이드한 패키지거든요. 6,300 정도인데 거기서 1,100만 원 할인받고 5,200만 원 정도 구매하게 됐습니다. 기름값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5만 원 정도밖에 아직 사용을 안 했고요. 보험료는 1년에 자차 포함해서 12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다른 거는 따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BMW 3 시리즈를 전에도 타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이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3 시리즈를 사는 건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사실 3 시리즈는 아예 구매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었거든요. 다시는 3 시리즈는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벤츠 C클래스, S60, 머스탱, 카마로, 폭스바겐 아테온, 제기어 XE 다 보셨구나. 안 본 차가 없습니다. 금액대에 맞는 차량은 검색 안 해본 게 없고요. 가서 안 본 게 없는데 마지막에 BMW 3 시리즈를 D 세그먼트에서 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BMW 울며 겨자 먹기로 가보고 기대도 1도 안 하고 시승차 있냐 물어봤는데 마침 삼성은 이 모델이 시승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그랜저라든지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있잖아요.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뭐 조용하고 연비 잘 나오고 연비 잘 나오고 그런 차겠거니 뭐 하이브리드는 늘상 그렇게 타왔으니까 그러고 탔는데 이 스포츠 모드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다른 차를 원했는데 의외로 BMW 3 시리즈에서 정말 다른 차가 나와서 저 또한 깜짝 놀란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승하시고 그냥 이제 감동을 받으셔서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신 그날 바로 계약하신 거예요?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구매하게 됐습니다. 비교 대상이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있었는데 결국 시승 한번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3 시리즈를 구매했다. 5천만 원대 차량들은 다 본 것 같아요. 정말 안 본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만은 사기 싫어서. D 세그먼트의 왕자인 거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에 좀 이어서 이 차량을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구매하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남의 말, 누가 이 차가 어떻더라, 저 차가 어떻더라 이런 말들은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직접 시승해 보시고 그리고 나의 환경에 맞는 차인가 목적성에 확실히 포커스를 둬서 꼭 시승을 해보셔라. 그래야만 이 차의 진가를 알 수 있다. 마이웨이로 가라. 자, 그러면 또 BMW를 4대째 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10년간 4대를 바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차가 단연코 1등인 것 같습니다. 1등이다. 가성비 5천만 원 초반대에 이런 차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나. BMW에 감사해야겠네요. 엄청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 할인도 너무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6천만 원대면 아마 좀 고민을 했을 텐데 5천만 원 초반대에 이런 가성비가 정말 만족도가 99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정말 컴팩트한 펑카를 원하시면 이 차만큼 완벽한 차는 없을 것 같다. 연비적인 부분, 승차감, 정숙성 모든 부분에서 평균점이 굉장히 높은 차다. 역시 BMW다. 3 시리즈는 3 시리즈구나. 이 세그먼트에서는 왕자구나. 정말 그걸 느낄 수 있는 차입니다. 한번 BMW의 DNA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하는 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에 대한 인터뷰는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주님 또 X3 차주 인터뷰를 또 이어서 촬영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